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1억 재돌파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썸네일도 그렇게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여전히 이번 형태에서 이제 전환 시기가 나왔다라고 커뮤니티 글에서도 제가 그전에도 글을 또 써드리기도 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정고를 뚫고 만약에 잠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어차피 방향성은 계속 좋은 흐름으로 갈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좋아졌던 배경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수급이 ETF 쪽에서 좀 좋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제 볼 수가 있냐면 대부분 이제 블랙록, 그 다음에 피델리티 쪽에서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측면은 거의 없었고요. 일주일 동안 비중에서도 수급 자체가 좀 골고루 분포되면서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선물 추정에 있는 쪽에서도 좀 많이 들어왔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에 있는 비중에서도 이 ETF에 있는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ETF 이 물량도 중요하게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수급이 계속 순유입량이 늘어날 때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좋은 패턴이 나왔고, 오히려 띄엄띄엄 갔었을 때는 잠깐 쉬어가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순유입량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좋았던 패턴은 이렇게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좀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콘트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영 대표는 커스터디 지갑의 비트코인 기간 투자자 수요가 급증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래 지갑 부분을 좀 보았을 때 이번에 수요가 2배 정도 좀 더 늘었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 더 좋은 위치로 갈 것 같다라는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비율 오실레이터 높은 수요 시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쪽에 있는 시가총액 기반 비율을 좀 뜻하는 게 이 오실레이터인데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좀 보았더니 아무래도 이제 22년도 11월 달 바닥친 이후 90일과 200일 오실레이터는 24년도 3분기 동안 바닥과 유사한 지점을 기록을 했던 측면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좀 좋은 형태가 나와주지 않겠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요.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비트코인하고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ETF가 있냐 없냐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알트코인이 좀 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알트코인들은 스테이블코인에 있는 시총이 좀 더 순이익 비중이 늘어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 서클 쪽에 있는 비중도 약간 좀 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박스권에 좀 갇혀져 있는 게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더도 이제 늘긴 했지만 좀 느는 기울기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는다라는 게 좀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 또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30일 기준점에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여전히 민코인 쪽이 좀 좋습니다. 동양에서도 이제 민코인의 가장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BNB 정도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색깔마다 레이어 1에 있는 민코인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이면 이제 본 코인들도 생각보다 레이어 1 코인들도 덩달아 같이 좋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으니 그런 점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통화 관련된 이야기를 좀 꺼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어느 정도 경기가 좀
괜찮아지는 정도까지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자금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 열려져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금리를 빠르게 내리고 있는 추이거든요. 주변 국가들이 연달아서 금리를 빠르게 내리고 있는 추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달러는 1,300원대가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연준 이사들에 따른 그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차피 중립금리 추이가 대부분 3% 중반이나 후반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더 많이 내릴 확률은 여전히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환율과 물가적 추이를 보았을 때 자산에서 제일 많이 안 올랐던 건 무엇일까요? 당연히 답은 나와져 있죠.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따른 측면 쪽으로 많이 활용이 뭐가 됐든 간에 활용이 더 많이 구상화가 될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놀라운 퍼포먼스라고 해서 최근에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제가 미친 듯이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또 좋은 결과가 나와 주어서 저도 마음이 매우 매우 기쁩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거의 애가 10월 중에만 58%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도 이 애도 거의 130%가 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르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진다라고 치면. 그래서 남들과 거의 비슷하게 가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남들과 다른 길로 간다라고 하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성공하든지 박살이 나든지. 그 대신 이게 박살 안 되려고 하면 오타니처럼 만다르트인가요? 그렇게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전략을 잘 구체화시켜야지만 내 꿈이 실현이 되는 것이지 내 치밀한 계획이 구체화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꿈의 실현 계획은 점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저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요즘에 이제 BITU도 많이 투자하셨겠지만 이제 BITU로도 이제 수익성이 좀 많이 나왔을 거고 이제는 이더리움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더리움도 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이제 여기에 부스터를 더 넣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이더리움도 한동안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좀 더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으로 짜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나머지 원래 갔던 코인들, 갔던 알트코인들 애들 위주로 아마 더 많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 않았던 코인들은요, 웬만하면은 그냥 좀 손을 내려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돈은 딱 한정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가는 게 효과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도미넌스도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도미넌스가 이제 60%를 찍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60%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60%를 이제 찍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조금만 더 도미넌스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알트코인에 따른 기대 심리가 충분히 전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알트코인 기반에서에 따른 내용을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비트코인이 누구나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한 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알트코인에게 전환 패턴기가 와서 수익성이 줄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은 알트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게 갑자기 이제 코인베이스 기반에서 유입 비중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올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알트코인은 진짜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그 기간만 딱 먹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막 계속 희망 회로를 돌려가지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벌써 제가 방송한 지도 이제 7, 8년 되어 가는데 이때까지 패턴은 항상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고 달콤한 말에 설득당하지 마시고요. 왜 결과론적으로는 그 데이터 기반에 있는 내용을 해석을 잘 하셔가지고 더 들고 갈 건지 덜 들고 갈 건지 이것만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경험을 해봤으면 진짜 진정한 자산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대부분 아실 거라고 보고 있는 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에서 알트코인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미 이제 비트코인 또 시작 패턴까지 또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들기에는 좀 애매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더리움 쪽으로 이미 검증된 이더리움 쪽으로 그냥 가시던지, 아니면 여기에서도 김치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에서도 이 시점에서 좀 더 비중 있게 물을 좀 더 타가지고 최대한 그 응집된 그 시기 때까지 기다려서 나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서도 이제 거의 비슷했던 게 아무거나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찍어도 기간별 추이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아무거나 본다고 해도 기간별 추이에서도 이렇게 기회를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나한테 기회가 안 오겠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죠. 네, 오히려 기회는 한 번쯤은 오게 되는데 그 기대값이 너무 높으면 또 매도를 못해서 또 한 바퀴 한 사이클을 또 경험을 해야 되니까 고통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그 시기 때까지는 좀 어떻게 해서는 버티시고 또 버티셨다가 좋은 결과값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3년도 때도 이 코인 저도 모르는데 펜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20원대가 그래도 50원대로 한번 찍었어요. 그러니까 2배 정도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내 전략을 어떻게 짤 거고 어떻게 감수할 거고 내 꿈에 있는 실현 부분에 여기에서 후반부 25년도 로드맵이나 26년도 로드맵의 알트코인의 여러 가지 개발 진척 사항이나 그다음에 물량이나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게 좀 기다려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나오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트코인 ETF 기반으로 돌려도 충분히 수익성이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기반이 결과론적으로 이 짧고 굵은 부분에 희망이 잘 안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도대체 언제 올까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또 같이 존버합시다라는 그런 채널들이 또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투자자 입장으로 냉철하게 투자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야 과거 부분에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고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하나 피가 살이 돼서 그 다음 투자를 할 때는 덜 부셔지고 무너질 부분이 좀 많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고민하고 그 다음에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간만에 비트코인 1억 부분을 찍어준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이게 한순간이 아니고 계속해서 더 올라가게 될 건데 그때 맞춰가지고 비트코인 계속해서 움직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또 좋은 이슈 같은 거 있으면 또 커뮤니티 글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